자, 첫 코너 증시는 지금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뜨거운 가슴을 지닌 우리 손여로 팀장. 주식시장도 뜨겁고 뜨거워서 나쁠 건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적으로는 왜 오르는 거야? 뭐 이런 거, 왜 떨어지는 거야랑 똑같겠지만 자, 어떤 기업이 또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지. 네, 오늘 첫 번째는요,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 그 상승을 함께 포착해 보겠습니다. 지금 5% 넘게 상승하고 있는 HD현대 일렉트릭 함께 전망 세워보고 싶은데요. 사실 미국의 변압기 관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으로부터의 수주를 예측하고 있고 또 유럽발 수주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 섹터가 일제히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그 무게와 함께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은 뭐 주가가 주 초반에는 조정이 있었지만 네. 그 흐름으로 보면 한두 달 내에 계속 박스죠. 오르락내리락 그 가격인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중간 값이네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풀어주시죠. 네, 사실 뭐 H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쓰고 전력 설비라고 있죠. 그다음에 뭐 피처링이 뭐 전선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 이제 5월 달 정도 한 달 정도 외에 저는 거의 1년 반 넘게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력 설비를 말씀드리면서 늘 조선이랑 방산이랑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 종목들 실적이 처음으로 잘 나왔던 뭐 2023년 후반기나 2024년 상반기였으면은 좀 강하게 베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미 실적이 나온 섹터들은 앞으로 더 잘할 것인가, 뭐 이익률 체크나 절대적인 수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자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력 설비를 둘러싼 긍정적인 뉴스는 우리 그 아까 유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뭐 글로벌 수주 잔고 증가나 뭐 해외 매출 판로 개척 이런 것들 들 수 있고 부정적인 뉴스는 관세가 부과됐을 때 가격 전이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국내 전력 설비한 전기 기업들 10개사가 담합을 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 이거 두 가지인데 충분히 악재는 악재로서 좀 선 반영이 된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호재가 호재로 반영하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시니까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H현대 일렉트릭부터 봤을 때는 이번 주 아까도 방송 전에 이제 전강후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번 주 뭐 저번 주 목요일부터 PPI 시작해가지고 뭐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FOMC 회의록,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CME 페드워치에서 나오는 뭐 기준금리 인하 동향, 그다음에 국채 발행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장주, 그다음에 국내로 하면은 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라든가 뭐 법인세 인상,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쪽이란 말이죠. 전기전자에 반도체도 있지만 전력설비도 있고 운송장비에 자동차도 있지만 이제 방위산업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러면은 전기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전력설비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겠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틀렸습니다. 이 H현대 일렉트릭의 수급 동향 보면은 오늘까지 4걸 연속 외국인 순매수고 2걸 연속 기관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나열해드린 7개, 8개 뉴스 중에서 호재가 뭐 4개, 악재가 4개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악재는 충분히 선 반영됐다고 판단되고 있고 호재는 호재로서 반응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다 중식당을 갔어요. 네.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과 유산슬과 군만두를 시켰어요. 지금 다 섞어버린 거야. 이게 무슨 맛일까? 네, 그래갖고 물론 매크로도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시경제 뭐 아까 얘기했던 페드 우리도 다뤘지만 뭐 미국 연준, 그러니까 마켓 전체를 보는 거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시장 전체가 조금 강해. 그러면은 종목을 선택했을 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투자 심리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게 높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걸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은 시장과 분리해서 강한 건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조금 더 추가 재료
저희가 지난 8월 13일 날에 효성중공업을 다뤘었어요. 네. 그 직전에 미국에서 철강 관세를 얘기해서 변압기, 전력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함께 좀 하락하고 부담. 품목별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높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조립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완제품에 영향을 줄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뭐 스위치 같은 데는 당연히 관세가 붙지 않겠지만 네.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이 제품과 원재료의 관세가 부여된 게 부담이라서 하락했다. 그 다음 조금 상승할 때 그 이유에 대해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관세가 가장 큰 핵심 변수인 것 같다. HD현대 일렉트릭이 2분기에 200억의 관세를 냈습니다. 네. 하지만 2분기에 200억의 관세를 냈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가 않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테크부터 전반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를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H현대 일렉트릭을 조금 뜯어보면 엘라베마랑 작년에 울산 공장까지 함께 증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공장을 증설하고 한국에서도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향후 미국 공장을 이용해서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가 증가했기 때문에 공장 증설의 의미는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벌어갖고 많이 그렇죠. 세금 내는 거야. 뭐 네. 어떡하겠어요. 네. 빅테크까지 계속 전력을 늘려야 한다. 변압기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캐파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 공장까지 있다. 이 흐름이 좀 시장에 오늘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좀 배경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방미와 정상회담 그 모든 산업들로 봤을 때 이제 자꾸 주목이 되는 거죠. 가서 이제 막 그 경제사절단 지금 대거 또 이동하잖아요. 네. 뭐 그게 보면은 뭐 조방원 다 포함되어 있고 뭐 전력도 있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세금을 맞더라도 더 많이 벌고 더 팔아가지고 세금 감당할 수 있어. 라면 무슨 아무 문제 없죠. 그죠? 네,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앵커님께서 이 섹터를 공략을 할까 말까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이 업황을 보는 것이고 이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괜찮고 저는 이 한미 정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그냥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죠. 비교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번에 수치가 원래는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뭐 2분이 나가서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여건이 좋으면은 뭐 조금 유효하게 이 협상 결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뭐 관세나 뭐 원자재 가격 인상 이랬을 때는 자신들의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뭐 일은 열심히 하면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유정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2차 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말 이 질문지를 뭐 하루 전에 받아가지고 이 종목들 다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아침 방송의 특징이 질문이 굉장히 촉박하게 나옵니다.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가급적 이렇게 과거사를 보고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데 데이터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세에서 나오는 뭐 원자재 비율 이렇다 계산을 해봤을 때 2차 전지보단 덜하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2차 전지보단 사이클이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고 양극재 중에서 이제 그 어떤 물질, 양극화 물질 차지하는 게 이제 전구체가 차지하는 게 70%고 이 전구체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 변동폭은 구리보다 훨씬 큽니다. 구리 가격은 뭐 3.5달러에서 5.5달러 사이면은 변동폭이 사실 40%, 5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은 거의 몇만 프로 올랐고 그다음에 이 제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원자재 금액도 비율도 크기 때문에 훨씬 탄력이 큽니다. 그에 반면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에 들어가는 구리 원자재가 30%이고 그다음에 가격 전이가 잘 되겠냐라는 의견에 잘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유정 아나운서께서도 엘라베마 공장에서 전력 설비를 이제 증설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변압기를 사가는 전방 기업들이 부담감을 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관련 종목들의 실적 추이는 꾸준히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수적으로 봤던 게 이제 담합해서 걸렸던 거,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 2분기 실적 퍼포먼스 나왔지만
이제 2분기 H현대 일렉트릭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회수됐습니다. 한 4% 정도요. 네. 근데 이제 기고 효과라고 인지를 하면서 이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이런 관세 이야기도 있으면서도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주가가 박스권이 있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갔던 12개월 선행포가 지금 20대 초반대 되니까 전력 설비를 좋아하는 투자분들께는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겪은 가운데 21선 아랫단에 있지만 6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투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전략은 뭐 매수라고? 네, 저는 뭐 H현대 일렉트릭 당연히 매수 의견 드리고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도 관련 종목들 얻을 수 있는 색깔은 다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변동성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선 종목들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유정 아나운서는 여기에 동의? 동의를 하긴 합니다만 적극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PER 자체 밸류의 부담이 높잖아요. 뭐 지금 효성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까지 비교했을 때 한 PER이 26배 정도 되거든요. 26배? 네, 근데 미국의 뭐 이튼이라던가 뭐 아니면 히타치 이런 글로벌 다른 전력 경쟁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 기업들은 한 24배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의 부담, 비싼 것도 확실한데 그래서 비싸기만 하니까 이거 절대 보면 안 되냐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이걸 주문에 발주를 넣으면요. 인도 받을 수 있는 리드 타임이 한 2028년도가 된다고 합니다. 3년 후? 네,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꽤 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리드 타임이 길다는 건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네. 아직은 완벽하게 숙련공이 완벽하게 좀 일에 손에 익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관세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밸류에 대한 문제가 코앞에 있더라도 앞으로 점차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보다 더욱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진을 높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을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지금 당장 오늘은 지금 시장이 좋아서 이슈가 있었고 긍정적이었지만 묵혀놓은 섹터와 재료들이 막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잡기에는 시장을 하루 이틀 조금 더 보고 싶다는 네. 마음입니다. 어디 리포트 읽고 왔어요? 자,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는 손여로의 의견에 반대해 이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알았어요. 있습니다. 네. 이제 투자분들의 기대 수익마다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저는 뭐 제2의 뭐 제3의 텐베거 이런 거 욕심 있지만 방송에서는 대놓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상장 종목 2,200개인데 1년 안에 100% 가는 종목을 몇 개나 발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우리 유정 아나운서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가치 투자하신 거 아닌가요? 단기 투자를 좀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초단타에 다. 그래서 저는 한 주, 두 주. 전 막 일주일 정말. 보유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만족하는 수준이고 그걸 누적을 하면 1년에 25% 30% 계좌 수익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H현대 일렉트릭이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건 맞지만 내가 2주 정도 보유해서 뭐 H현대 일렉트릭으로는 뭐 10%, 뭐 아랫단에 있는 뭐 대한전선이나 뭐 가온전선, 뭐 LS 에코에너지,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로 10에서 15%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전력 설비는 그렇게 1, 2주 매도하고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매수하고 뭐 다다음 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복잡하겠는데 첫 번째 기업 마무리.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가죠. 두 번째 기업 뭐죠? 네, 오늘은 방산 섹터 내에서요. 3거래일째 반등하고 있는 LIG 넥스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방산주의 성장, 흔들림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정말 그게 사실인지 오늘 함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은 62만 원이 고가였는데 한번 부러졌죠. 주가가 데미지하고 45만 원까지 확 거칠게 조정받다가 이제 반등 또 해서 53만 원이니까 애매한 구간에 있네요. 그 구간 안에 gat혀 있는데, 자, LIG 넥스원 뭐 방산 섹터에 어떤 이슈가 등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오릅니까 오늘은? 근데 우선 LIG 자체 관련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이제 국내 뭐 전자기기 관련해서 정부 정책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 뉴스. 그다음에 대한항공과 이제 1.8조 이 뉴스가 그 뉴스인데 LIG 넥슨이 그때 부러졌던 날이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현대, 롯데미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한국항공우주까지도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LIG
넥선 혼자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고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대로템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있지만 한국항공우주도 있죠. 근데 LIG 넥스원은 국내 매출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보면서 국내에서만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업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해외 매출 다변하는 기업들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LIG 넥스원은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발 훈풍을 얻다가 실적 발표 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 쇼크를 기록하다 보니까 부러진 뉴스. 그 다음에 또 LIG 넥스원이 오늘 같은 이제 긍정적인 또 이제 국내와 관련 있는 뉴스지만 관련 종목들이 있으면서 이제 또 뭐 다른 우리가 뭐 이제 향후 전쟁은 뭐 드론전이 될 것이다. 뭐 사람이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 전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좀 구미를 맞는 뉴스가 좀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 증권사에서 보통 리포트를 쓰고 네. 6개월 뒤나 1년 뒤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HTS상의 12개월 선행포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LIG 넥선이 12개월 선행포가 28.65 정도 책정이 되고 있는데 엄청 맹신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저는 방산 늘 말씀드릴 때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은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은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선 괜찮아 보인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나간 주가 흐름을 보는 일부 차트?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올해 초에 한 20만 원대 샀다가 최고가에는 한 60만 원대 팔고 한 두세 배 먹고 그다음에 40만 원대 밀렸을 때 다시 사고 네. 또 이러면 굉장히 좋죠. 그럼 신이 되겠죠. 그렇죠. 지나고 보면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는 많이들 못 하시고 지금은 또 보유 뭐 또 대부분 물려 있는 분들이 많죠. 네. 높은 가격에 좋을 거야. 뭐 방산 막 둥개둥개 뭐 온 세계 지구방위 된 우리나라가 다 지킬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분위기는 그랬는데 까보면 좀 뭔가 이상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죠. 방산이 참 이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분야인데 어떻게 방산 전문가 우리 김수찬 아나운서. 일단 오늘 주가 자체는 사람들이 최근 하락을 보면서 주가가 지금 싼가? 라는 심리랑 증권가가 계속 방산 안 죽었어 라고 리포트를 연일 내고 시들이 있으니까 물려 있으니까. 거기에 좀 흔들리는 마음속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3일 연속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언급해 주셨던 LIG 넥선과 대한항공이 손을 잡고 뭘 하냐에 좀 전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전자전기라는 항공기를 맞아요. 국책 사업으로 만듭니다. 이게 비행기인데 군용 비행기인데 뭐 포탄을 넣고서 공격하는 비행기가 아니라 적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하죠. 이 전파를 쏴가지고 신호를 방해하고 반대로도 도청까지 할 수 있는 특수한 좀 이 성능을 가진 비행기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가시화될 수 있는 밸류가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주가 숫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최근에도 방산 분야의 뭐 계약 소식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공시가 있긴 하지만 아직 의미 있고 뭐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흐름을 바꿀 정도의 의미 있는 숫자가 큰 수주 물량이 나오지 않는 건 좀 아쉽습니다. 하반기 LIG 넥스원이 중동 쪽에 수주 기대감이 있긴 했었는데 아직 지연되고 있어서 그것조차도 지금 그것 때문에 미리 오르는 것 같아요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젤렌스키와 푸틴이 조만간 만날 것 같긴 한데 자꾸 뭐 이제 휴전 협상 없이 평화를 외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들에게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네. 보내서 종전 진짜 할 거예요? 물어본 다음에 방산주를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누가 전화를 할까? 손일호 팀장이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 뛰어나죠. LIG 넥슨은 네. 진짜 좋은 회사인 것도 맞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뭐 카이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지역에 가면은 그 몬탄 공군 기지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미국 내에서 항공기의 무덤, 막 폐항공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서 그거 싼 거 하나 구해다가 수리해서 고쳐가지고 초계기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짜릿짜릿하거든요. 뭐 그것도 누가 가르쳐준 기술도 아니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외국 애들 이렇게 외국인들 그 엔지니어들 지도 펼쳐놓은 거 보고 있으면은 어깨 너머로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KF-21을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대단한 국뽕이죠, 사실은. 근데 얘기가 빗나갔지만 하여튼 방산은 장기적으로는 뭐 특별한 돌출 저기가 없으면은 산업적으로는 이 전자장비전
우리나라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G 넥슨은 그 중에 탑이라고 또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진짜 좋게 보는 기업이에요. 동의합니다. 네. 독일도 이제 한국을 좀 견제하지 않을까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유럽의 그 방산 대국이 이제 평화의 시대야. 안 만들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하청에 재하청 주면서 그 느즈막이 돈만 많이 받고 만들던 독일이 한국을 또 이제 경쟁자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또 방산 이야기만 하면 한국인으로서 좀 자랑스러운 것 자랑스럽죠. 같아요. 네. 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단발이고 뭐 휴전하네, 뭐 종전하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산업적으로는 이미 커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잘 잡고 이 대응은 좀 잘하면 좋은데 지금 가격은 어떡해요? 이게 좀 애매해.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하여튼 자. 저는 사실 전력 설비랑 방산 중에 고르라 그러면 사실 전력 설비 고릅니다. 왜냐하면 이 섹터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방위산업은 안타깝게도 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평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전쟁이 발생했고 이제 방위에 대한 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저 친구 뭐 전쟁을 뭐 야기시키는 건가 아니면 전쟁을 좋아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들 수 있는데 저는 전쟁을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국방의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국방위 투자는 GDP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될 것이다. 이번에 또 증명이 됐죠. 로키드 마틴이 이번 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뭐 K9 자주포라든가 뭐 K2 전차, 그다음에 천궁 미사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꾸준하게 유럽 등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이 나오는 것을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고평가가 맞거든요. 그래서 뭐 전력설비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위산업 기업들도 피어 그룹 대비해서 퍼가 살짝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제 막 욕을 먹죠. 퍼가 높은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퍼가 높은가 이 사람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정 아나운서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악플이 없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부러웠고 여기 방산 전문가라니까요. 네, 그래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ROTC를 지원했었다고. 전 했고 그러니까 여기 네, 저는 했고 ROTC. 나왔고 학군 장교. 네, 저는 전력 설비 관리했을 때 방산 관리했을 때 변동성이 크다. 근데 이제 전력 설비 말씀드려서 방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종목들을 보니까 주가 수익률에 근거해서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많이 적어진 것 같다. 어떤 평화 무드 이야기가 나오면 떨어지고 전쟁 이야기가 심화되면 오르는 것은 결코 좋은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냥 네. 각 나라들이 우리는 이 방위 산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GDP를 늘려가지고 너네 물건을 사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긍정적으로 들어갈 거는 건데 저 앞에 살을 보면서 누군가 우리한테 침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방을 좀 단단히 해야겠어. 이거는 평화주의자 입장에서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런 뉴스에 따라서 일관 변수가 크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전선주를 꼽아드렸지만 이제 방위산업 관련했을 때는 중소형주를 꼽아드릴 종목 딱히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 이제 LG 넥소 우리 앵커님께서 긍정적 봐주시니까 저쪽 긍정이 한 편 주고 분할 매수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현대 로템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을 또 제시해주는데 뭐 혹시 한화 시스템 이런 건 어떨까? 한화 시스템. 네. 필리조선소의 대주주리니까. 네. 이번에 또 대통령도 가신다잖아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화 하여튼 시스템 관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근데 탭픽이 된다. 탑픽을 뭐 하나 선정해 오신 기업이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작가한테 질문지를 받기 위해서 이슈킥을 먼저 이렇게 예상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섹터가 이제 이슈로 나오면 부랴부랴 대안주 찾거든요. 그래서 오늘 1등과 2등은 전력설비랑 방산이었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일까라고 판단했을 때 반도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반도체 중심에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박터지가 싸우고 있는데 최근의 수급 동향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AMD랑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뒤통수를 치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을 때는 이 두산 테스나가 당일 수에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적자가 발생했지만 삼성전자의 동향을 확인했을 때 적자폭을 줄인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위축이 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견조하고 이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의 70% 이상을 두산 테스나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MD랑 테슬라가
약속한 그 금액을 지급을 했을 때는 두산 테슬라가 그 실적을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위치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함께 첫 번째 순서인 증시는 지금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